What's up, YouTubes? 안녕하십니까? 오랜만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거는 우리 레드필의 정신적 지주죠. 우리 롤로 토마시 형님께서 쓰셨던 Rational Man, 우리 합리적 남자라는 책을 좀 설명해 보자고 합니다. 사실 이게 교과서적인 내용이에요. 우리 레드필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집약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거기서 말하는 9가지 이제 Iron Rule, 이제 절대 지켜야만 하는 레드필 테이커들이 철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조금 설명을 드리면서 오늘 이제 제가 보여드릴 이 짤들은 이 Rational Man을 요약한 정말 좋은 영어 영상이 있는데 그 원문 링크를 제가 밑에 띄워드리겠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국어로 번역된 거를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설명을 하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뭐 안전벨트 꽉 매십시오, 여러분. 왜냐면 이 비디오를 보고 난 여러분들은 여성과의 관계에 대해 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이 완전히 뒤집혀질 예정입니다. 이건 롤로 토마시의 합리적 남자라는 책입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이 23세 남성입니다. 그리고 당신 방금 굉장히 섹시한 여자와 사랑에 빠졌죠. 그럼 당신 스스로 행운아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관계는 3개월째 지속되었으며 모든 게 잘 되고 있죠. 한 주에 3번씩 섹스도 가지고 있고 접근하는 남자들도 당신의 여성은 다 철벽치고 있죠. 하지만 다음 한 달 동안 당신의 여성 같은 경우에는 당신에게 이제 관심을 덜 쓰기 시작합니다. 이제 폰에 지금 틴더 앱 로고가 있죠. 섹스를 끊겼고 그녀는 이제 옷을 잘 차려입고 외출하는 게 빈도가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근데 언뜻 보기에 아무 이유 없이 당신에게 화를 내기 시작하죠. 이렇게 막 당신을 사랑한다고 더 이상 말하지 않으며 다른 남자들로부터의 관심을 지기 시작합니다. 뭔 일이 일어난 거죠? What the hell? 대부분 남자들은 이 여성이 단지 혼란스러워하고 있을 뿐이다 라고 아마 생각할 겁니다. 그게 아마 정상적인 반응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개소리입니다. 완벽한 모슈시예요. 여기에는 그녀의 행동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으며 그 모든 거는 우리 Red Pill Philosophy의 덕분이죠. 여자들이 당신과 관계를 시작할 때 여자들은 그건 롤러코스터에 함께 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의 당신을 리더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당신이 리더인 거야. 근데 이 롤러코스터의 리더가 당신이라고 해서 당신이 스티어링 휠을 쥐고 있는 게 아니잖아. 당신은 악셀을 밟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지. 즉, 당신이 리드하고 있지 않다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당신은 그녀의 모든 거를 승낙하는 예스맨이 돼버리는 거지. 그녀를 기쁘게 하려고 모든 노력하는 로맨티스트가 돼버린다고. 왜냐면은 당신은 당신 스스로가 굉장히 sweet한 sweet daddy, sweet boyfriend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한국어로면은 이게 바로 sweet 한남입니다, 여러분. sweet 한남. 당신들이 sweet 한남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면 안 된다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루틴을 빼먹기 시작해. 헬스장을 안 가기 시작하고 당신들이 친구들과 덜 만나게 되겠지. 그리고 당신의 목표는 엉망진창이 돼가. 내 예전 영상에서 말했겠지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의 자존감을 높이고 자신감을 가지려면은 개쌍 마이웨이를 택해야 됩니다. 근데 그걸 안 한다고. 그게 문제인 거야. 이 남자처럼. 여러분들 목표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그 목표를 여러분들이 고수해야 돼. 근데 그러지 못한다면 이 relationship에선 당신은 결국에 그녀의 슬레이브가 되는 리졸트가 나오게 되는 거지. 그게 도래되는 겁니다. 그녀는 당신을 매우 볼품없다라고 생각하게 만들 거야. unattractive가 되는 거죠. 이런 흔한 관계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는 토마스는 9가지 아이런 룰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의 관계를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는 수천 명의 남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9가지 룰이죠. 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아이런 룰 넘버 9. 함께하고 싶은 여자 앞에선 절대로 심각하게 자신을 비하하지 마십시오. 만약 당신이 데이트에서 얼간이었다면 Hey Stacy, 너가 한 말에 대해서 생각해봤어. 내가 요즘 너무 멍청했지? 나는 우리의 첫 데이트를 되돌아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거짓말을 했었는지 깨달았어. 난 우리가 다시 만나기 시작했으면 좋겠어. 당신과 함께 있는 모든 순간이 즐거워. 이거는 굉장히 자기 비하적이고 내 연민에 대한 그런 외침이에요. 나 이렇게 불쌍하고 나 이렇게 너에게 용서를 구하고 있어. 나를 한 번만 더 봐줘. 나 한 번만 더 만나줘. 굉장히 얼간이 같은 겁니다. 굉장히 매일한 매일적인 거예요. 이런 태도를 여러분들은 차라리 행동하지 말고 즐겨요. 라고 여기 말하고 있어요. 즉, 이런 식으로 행동하지 말고 차라리 재밌는 사람이 되라는 거죠.
그리고 미안해하는 거를 멈추세요. Stop apologizing to her. 당신이 그녀한테 꼭 사과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해도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녀의 동정을 기대하지 않고 제발 자신 있게 행동하십시오. But do it with confidence, without expectation of sympathy. 아시겠죠? 절대로 여자가 당신과 섹스하지 않을 이유를 알아내십시오. 절대로 당신이 그녀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 되게 섹시한 여성, 우리 PUA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되게 넘버가 느낌, 그레이드가 높은 HB를 만난 거죠. 여러분들이 그런 높은 HB를 타깃을 만난 거야.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떠올리겠죠. She's out of my league. 나는 그녀와 어울리지 않아. 그녀는 나와도 어울리지 않아. 축하합니다. 당신은 방금 그녀가 왜 당신과 섹스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줬어요. 심지어 당신이 입을 열지도 않은 채로 말이죠. The idea of league, 수준이 안 낮다는 그 개념은 환상입니다. illusion이에요. 만약에 당신이 PUA 그룹의 일원이라면은 당신은 만약 9 and 10th grade 여기선 glass cannon이라는 거를 알게 될 겁니다. 이것들이. 왜냐면은요. 남자들은 외모에 가치를 둬요. 여러분들이 이 정체성 도전을 시도하게 된다면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You've got dirt on your nose, by the way. 너 코에 먼지 묻었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그 사람 이 고 HB 타겟에다가 자격 박탈을 시도하는 겁니다. 우리 PUA에서는 이런 걸 자격 박탈이라고 부릅니다. 왜냐면 고 HB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본인들 프라이드가 높거든요. 근데 그거에 대해 자격 박탈, 좀 네그를 던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던졌을 경우 그녀는 자신들의 이 높은 이 위치를 순간적으로 잃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굉장히 이쁜 내 외모에 굉장히 자신감을 갖고 있는 그 HB 여성이 자격박탈을 당한 거야. 내 코에 먼지가 묻었던 그 이유 하나만으로. 그러면은 이 핑어 남성들은 아름다운 여성과 함께 있을 때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거죠. 이 여성들이 굉장히 이쁘다고 생각해도 그걸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왜냐면은 이 이쁜 고 HB 여성들은 많은 메이라 남성들이 자신들을 향해 추파를 던지고 침을 흘리고 있다는 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고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들을 무시하거나 방금처럼 자격박탈을 부여한다면은 그들이 외모에 별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식으로 당신이 발언한다면은 행동하고 발언한다면은 그들은 매우 정신을 잃게 되죠. mad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밤 당신은 그들의 순결을 함께 할 수도 있겠죠. Iron Room No. 7. 새롭고 신선하며 장래가 창창한 여성과의 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는 것이 항상 중요하다. 실패한 관계를 재건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말이다. 자, 그녀가 당신에게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근데 당신이 그녀에게 다시 만나자 라는 그런 선택지밖에 없는 머저리 베이라 남성이라면 언제나 방에 거대한 코끼리가 있을 겁니다. 다른 남자가 있을 거란 얘기죠. 시간은 새롭고 여자는 많습니다. 유망한 여성을 위해 시간을 소비하는 게 훨씬 더 나아요. 만약 당신은 그녀를 꼭 되찾고 싶은 유혹을 느낄 수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거의 많은 이 로맨티스트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블루필 아파 남들도 이런 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굉장히 많죠. 한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외적 어피어런스도 굉장히 뛰어나고 사회적 포퓰레이션 그 사회적 통풍도 굉장히 높은 그런 남성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슈퍼 베이라 남성인 거죠. 아니 나는 그걸 블루필 알파라고 지금 표현을 한 건데 좀 틀린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우리는 로맨티스트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여성은 로맨티스트가 아니야. 굉장한 로맨티스트인 척은 하는 현실주의자지. 하이퍼가미 본능이 있기 때문이죠. 남성은 거꾸로 본인들이 굉장히 리얼리스틱 현실주의자인 척을 하는 로맨티스트입니다. 왜냐면 남성들이 뇌가 그렇게 되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 이미. 왜냐면은 내가 힘을 잃었어도 이 여성은 나에게 붙어 있을 거다라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여성에게 요구하게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성은 내 남성이 힘을 잃는 그 순간 버리고 도망갑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거를 느끼고 싶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의 방어 기제로서 자기 합리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로맨티스트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가 떠나가려 한다면 여러분들 그녀를 붙잡고 싶어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은 그녀를 소울메이트라고 생각하고 있을 테니까. 그 소울메이트는
lie입니다. 여러분들은 콩깍지 씌인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사람에 대해 건강하지 못한 로맨틱 강박관념이죠. 디즈니 영화에서 계속 팔리고 있는, 그리고 지금도 수많은 미디어에서 남성들을 대상으로 팔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소프트 포르노예요. 소프트 포르노. 그게 남성들은 이런 식으로 행동이 여자들이 좋아한다. 남성들은 이런 스윗한 남짓을 해야 된다. 그게 매력적인 거라고 계속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스윗한 남이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그 스윗한 남이 되는 게 좋다고 계속 강박관념을 부여하고 있는 겁니다. Iron Rule Number 6. 여자는 근본적으로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받기 원하는 방식으로 남자를 사랑할 수 없다. 자, 이제 또 다른 동화를 하나 놓아줄 차례입니다. 무조건적인 사랑. 제가 방금 말했죠. 당신은 사랑이 그것만으로 중요하다고 믿어요. 그건 남성들이 방어기제적으로 머릿속에 박혀있는 무언가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이걸 여러분들이 깨야 됩니다. 알면 돼요. 알고 습득하면 깰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반면에 여성들은 굉장히 기회주기적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하이퍼가미 본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의 모습 그 자체로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근데 이 당신이라는 이 컨셉에 따라서 그녀는 당신을 사랑하는 그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결코 그런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일어날 경우도 있지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그릇된 믿음을 이 그릇된 잘못된 환상에 빠져 있는 남자 같은 경우에는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채질 못해요. 그래서 그녀가 헤어질 때 그가 놀라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왜냐면 깜짝 놀라거든. 예상조차 못했거든. 그리고 당신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그녀를 설득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지만 당신은 그녀가 당신을 사랑하도록 강요할 수 없어요. 이거는 그 누구에도 불가능한 겁니다. 자, Iron Rule 넘버 5. 절대 여성이 출산을 통제하도록 용납하지 말아라. 이거는 어, 조금 한국에는 완벽히 fit 하는 내용은 아닐 거예요. 저는 적어도 그렇게 확신합니다. 왜냐면 한국 남성들은 본인들의 그 사정 능력이 굉장히 뭐 탁월한 뭐 재능이 있다고 생각하거든. 그래갖고 꼭 컨돔을 안 끼려 그래. 왠지 모르게 그런 식의 문화가 좀 자리 잡혔는데 절대 그러지 마십시오. 꼭 컨돔 끼십시오. 그 이유가 나옵니다. 자, 당신이 일어났는데 당신이 조금 이제 사회적 위치가 생겼어. 그리고 이제 에피파니 페이즈를 지난 여성과 하룻밤의 원나잇 스탠드를 가졌던 거지. 아니면 그냥 friend with benefit 관계였다고 생각해 봅시다. 섹스 파트너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그녀가 당신이 버린 쓰레기통에서 당신이 사용했던 정액이 들어있는 그 콘돔을 꺼내갖고 스스로를 임신시키고 있는 장면을 당신이 보았다고 상상해봐. 굉장히 끔찍하죠. 근데 이게 실제로 미국에서는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2002년에 NBA에서는 프로농구 선수들에게 다음과 같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경고를 발표했습니다. 뭐냐면은 선수들이 원정 경기를 나갔을 때 여성과의 성관계를 가지면은 꼭 콘돔을 착용하고 그 콘돔은 정액을 버리기 위해서 꼭 변기에 넣고 물을 내려버리라고 조언했죠. 왜냐? 이 경고는 지금까지 정말 수많은 NBA 선수들이 여성들과 관련해서 여러 친자 확인 소송이 걸렸기 때문이죠. 만약 여러분들이 임신을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은 그 여자가 쓰레기통에서 당신이 사용한 콘돔을 꺼내 스스로를 임신시키더라도 당신은 여전히 그 임신에 대한 법적 책임이 생겨버리는 겁니다. 당신의 돈에게 작별 인사를 해야 되고 당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 당신의 집에게도 작별 인사를 해야 되겠죠. 왜? 결혼을 해버리면 법적 혼을 해버리면은요 다 반띵해야 되거든. 이거는 이 서구권에서 굉장히 남성에게 불리하게 잡혀있는 결혼 제도라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지만 결혼은요 요즘 사람들은 거의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뒤에 나온 이제 동거 이야기랑도 거의 맞물려 넘어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서구권 영화에서 Will you marry me? 하고 무릎 꿇고 반지 내밀면서 프로포즈 하는 거는 여자들이 왕왕 울죠. 그거 보면은. 왜냐면은 결혼하는 것 자체가 이미 굉장히 일반적이지 않은 게 된 겁니다. 서양에서는 이미. 왜냐면은 보통 법률은 하지 않고 사실혼 같은 관계만 돼요. 사실혼만 되어도 굉장히 남성에게 불리해집니다. 결혼은 하는 게 아닙니다. 웬만하면. 그래서 진짜 찐 부자들은 요즘에 어떻게 결혼하면 사법거래를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법률론으로 결혼 신고를 하기 전에 서약서를 작성해요.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을 분할하지 않는다라고 동의하는 서약서. 그걸 작성한 이후에 법률론을 하면은 나중에 이혼할 때 그 먼저 작성했던 서약서가
변호사의 공증을 거쳤다면은 법적 효력이 굉장히 강력하게 작용합니다. 그때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을 하지 않게 되고 그 위자료와 어느 정도의 그 양육비 정도 아니면은 뭐 결혼한 이후에 같이 벌었다고 인정되는 그 수익금에 대해서만 분할하게 됩니다. 당신의 집을 뺏길 필요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국 남성이라면은 이 얘기를 듣고 있으니까 한국 남성이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결혼을 할 예정이라면은 별로 추천하지 않습니다. 한국 여자와 결혼하는 거는. 물론 결혼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겠죠. 저처럼 영어가 되거나 일본어가 되거나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아닐 테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결혼을 할 때 꼭 생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됩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재산은 여러분들이 보호해야 됩니다. 자, always use a condom. 꼭 콘돔 사용하시고. 그녀가 피를 먹는 거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서양권들은 굉장히 피를 많이 먹습니다, 여성들이. 왜냐면은 이 필은 사실 여자들한테 굉장히 유리한 거거든. 우리나라는 뭐 피를 먹으면 몸에 안 좋다, 부작용이 어쩌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남자들은 꼭 여자가 피 먹으면 안에다 잔뜩 쌀 수 있겠네 이 생각밖에 안 하고 있는데 여자가 피를 먹더라도 또 여러분들은 꼭 콘돔을 착용해야 됩니다. 내 birth rate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은 내 스스로에 대해 보여줘야 돼요. 여자들이 사회 진출이 많아진 것도 이 birth rate control pil이 개발되고 난 다음부터입니다. 여성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획기적으로 늘어난 이유가 얘 때문이에요. 왜? 임신에 대한 스스로의 컨트롤 권한이 여성에게 생겼거든. 컨덤은 남성에 의한 거죠. 여성이 남성에게 콘돔만 끼라고 강요하는 거는 굉장히 수동적인 피임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성이 피를 먹고 있다는 거는 그 여성이 굉장히 똑똑한 겁니다. 왜냐면은 자기주도적으로 피임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 컨트라셉션을 하고 있다는 거야. 자기주도적으로. 굉장히 영리하고 똑똑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스스로가 그 birth rate 컨트롤을 할 수 있도록 콘돔을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그녀가 약을 복용하는 것에 의존하지 마십시오. 이거는 제가 굉장히 강조드리는 내용입니다. 꼭입니다. 뭐 노 콘돔을 즐기고 싶으신 분이 가끔 계실 텐데 그럴 때는 꼭 저킹 할 때만 콘돔을 끼지 마시고 마지막에 이제 사정할 때 있죠. 그러니까 저킹 할 때 있죠. 그러니까 피스톤 할 때는 콘돔을 안 끼셔도 되는데 마지막 저킹 할 때는 꼭 콘돔을 끼십시오. 무조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제 인생의 꿀팁인데 전 산부인과 의사가 아는 사람이 한 명 있어서 제가 그 사람한테 들은 겁니다. 여러분들 쿠퍼계로 임신할 수 있다라는 말이 있죠. 그 반은 맞고 반은 틀린 게 여러분들이 사정을 하기 전에 나온 쿠퍼에고는 임신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발 뺐어. 질외 사정을 하고 콘돔 안에 쌌어. 그 다음에 다시 또 이제 피스톤은 그 현생주의자가 말했는데 피스톤은 그냥 생으로 넣어서 해도 된대. 그래서 남아로 넣었어. 그때 나는 쿠퍼에게는요. 여러분들의 요도관에 방금 전에 쌌던 정액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게 쿠퍼액을 통해 밀려 나옵니다. 그러면 그 한 방울의 정액이 쿠퍼액에 섞이면은 그걸로 임신이 되는 겁니다. 한 발 빼는 건 괜찮은데 두 발 이상 뺄 때는요. 피스톤 할 때부터 무조건 콘돔 끼셔야 됩니다. 이거는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거 다 따지기 귀찮으시면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컨돔을 끼십시오. 상대가 피를 먹고 있든 말든 그냥 끼십시오. 아시겠죠?